비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소추 사유 중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한 의견이라는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의 요지를 구두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 중 비청구인이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가법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는 형사법률을 위배하였다는 부분은 본건 탄핵 심판의 소추 사유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최서원 등과 비청구인이 공범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특별검사는 본건 소추 사유를 포함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 소추 사유는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와는 달리 그 소추 사유가 된 사실에 대하여 비청구인이 다투고 있고, 소추 사유가 된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 중에 있을 뿐 밝혀진 사실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추위원 측은 이 사건 탄핵 사건 심리 도중에 권력적 사실 행위로 인한 헌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소추위원 대리인께서 본 법정에서 형사법률 위배 행위를 소추 사유 중에서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셨고, 탄핵 사건의 심리 도중에 별도의 국회의 소추 발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추 사유 중 일부를 철회 내지 취하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추위원 측은 여전히 각종 형사법률 위반 행위에 기초한 헌법 위반을 소추 사유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주심재판관께서는 본 탄핵 심판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을 임기 도중에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 절차이라는 점을 수차에 걸쳐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비청구인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법률 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소추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비청구인이 각종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법리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비청구인 대리인은 형사법 위배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종전 준비서면과 오늘자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비청구인이 직무집행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위배하였다는 형사법률 조항에 대한 법리와 본건과의 구체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의 법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비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뿐만 아니라 누설 행위로 인하여 어떤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았는지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본건 소추 사유에는 누설하였다는 47건 문서에 대한 이러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건 외에는 문건의 제목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서원에게 전달되었다는 문서가 청와대 문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문건에 담긴 내용, 그 당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말아야 할 이유, 최서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침해받는 국가적 이익, 최서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외부인에게 전달할 가능성 등 정황 사실이 소상하게 설명되어야 함에도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소추 사유의 사실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법리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청구인이 최서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문건은 몇 가지 연설문, 말씀자료 초안일 뿐
그 목적은 표현 문구를 국민의 눈앞에 맞게 하기 위하여 의견을 구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연설의 주체인 대통령이 스스로 의견을 구한 것이 일이었습니다. 비밀 누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호성 비서관이 정언한 큰 틀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라고 하는 의미는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피청구인의 의사를 짐작하여 자신이 조치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의 법리입니다.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 관련 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 안종범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법률 위배 행위로서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특가법상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위한 출연을 뇌물수수라고 보려면 피청구인이 두 재단이 실제로는 피청구인의 사유재산이라거나 또는 두 개의 재단이 최서원의 사유재산인데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위 경제공동체 관계여야 할 것인데 이는 너무 사실과 다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한다 하겠습니다. 우선 미르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재단으로서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이며 기금 운영 사항은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실제 설립 시 출연된 금은은 일부 인건비로 지출된 것 이외에는 그대로 재단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오랜 지인 사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무슨 경제공동체라고 할 만한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 피청구인은 공직자로서 오랜 기간 본인의 재산을 공개해 왔습니다.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검증 거래도 없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주체여서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죄의 구성 요건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입니다. 즉 단순 뇌물죄와는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단 출연금이 제3자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하려면 일단 삼성그룹과의 관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청구인에게 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 찬성해 달라는 그 부탁이 부정한 청탁이어야 합니다. 물론 피청구인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으면 준비서면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만 가사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합병 찬성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불리한 선택이어야 하는데 과연 합병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형사법적으로 기업 경영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부의 기준이 되는 경영 판단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어떤 사항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입증해야 하고 손해 여부는 합병 찬성의 경우 초래될 유불리와 합병 반대의 경우 초래될 유불리를 의사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소추사유에는 합병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했으니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고
왜 부정한 청탁이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당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시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는 관련법에 따라 작성된 두 회사의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를 갖고 산정된 비율이므로 이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것이었다면 소추위원 측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밀하게 그 이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 직전에는 엘리엇이라는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기습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합병 반대를 주장하면서 합병 부결에 따른 단기적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준정부 기관 성격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외국 투기 자본의 편에 서서 반대하였다면 당시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감안할 때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을지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수사 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주된 범죄 사실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였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 규명도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 쓰였습니다. 나머지 롯데그룹,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및 KT 등과 관련한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경제공동체도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들도 없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강요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리를 보겠습니다.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소추위원 측 소추사유를 보면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모든 구체적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재벌 총수에게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출연을 요구한 행위는 이를 요구받은 재벌 총수로서는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요구대로 재단법인 출연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협박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죄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강요죄에서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공갈죄와 동일하게 보면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 모두 협박은 아닙니다.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요구가 협박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요구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컨대 협박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거부하고 싶으나 거부할 때 입게 될 불이익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분위기여야 하고 요구사항이 목적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여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추위원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정경련 회원사 재벌 총수에게 요구한 것은 문화와 체육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데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에 참여를 권하는 행위를 협박으로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최서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탈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국정의 주재자인 대통령이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후원을 부탁한 행위를 범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통령과 안종범, 최서원과의 공모관계 및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추위원 측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최서원 등과 범죄를 공모한 것을 전제하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공모하였는지 설시가 없습니다. 설령 비청구인이 기업에 대하여 재단의 출연을 요구하였고 그 행위가 법리상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청구인이 어떤 방법으로 기업인들을 협박하였는지, 최서원과 안종범의 협박에 어떤 행위를 분담한 것인지, 최서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인 비청구인의 직권남용에 어떻게 가하였는지에 대한 기재나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들의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대부분이 뇌물수수의 구성요건 중 직무에 관하여를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인데, 본건에서는 직무 관련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 운운하면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개인적 수뢰 행위를 처벌한 것이지 재단 설립, 이때는 일회 재단이었죠.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 행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이 재벌 기업들에게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요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금과 전후하여 정부의 특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에는 재단 설립에 참여한 기업이 16개 이르는데 재단 출연을 전후하여 특혜 조치를 받았다는 기업은 삼성, SK, 롯데만 적시하고 있어 소추 사유 기재 그 자체로서 재단 출연과 정부 특혜 조치가 관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그룹의 특혜 조치가 없었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된 것이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비청구인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법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 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계 수석 비서관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최서원과 관련된 업체라서 혹은 최서원이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든 대통령으로서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사항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따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실 여부를 떠나 사기업의 납품이나 직원 채용 등의 계약 체결은 대통령인 비청구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